이번 한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인물들을 짚어보는 피플 업앤업 시간입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됐는데 이번 주도 다양한 인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먼저 가장 주목한 인물 한번 꼽아볼까요? 저는 이번에 강경화 장관 부군 대신에 이제 이일병 교수님. 예, 이제 국감의 서막을 끊는 그런 이벤트였죠. 네. 그런데 뭐 저는 이게 참 의아했던 것이 애초에 민주당에서 이제 초기에 보면 김태년 원내대표부터 해가지고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태도 전환이 바로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다시 이제 과도한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찬물 뜨거움을 왔다 갔다 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어디서 기인된 것인가, 혹시 다른 외부 변수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불법은 없지만 국민정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처음에 공격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저는 불법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검찰 수사에 드러났고 국민정서법에도 맞지 않는 윤미향 의원에게 그런 민주당이 과거에 그러면 비판을 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 상황과 지금 상황에서의 온도차가 있는가?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인 어떤 다른 사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 윤 실장님 좀 네. 다른 사정을 뭐라고 좀 한번 가늠합니까? 지금 보면은 강경화 외교장관이 국감에서 나온 이슈 중에 제일 크게 뭐 일반한테 이제 다가오는 건 이일병 교수 논란이고, 두 번째는 그 연평도 공무원 사건이 터졌을 때 NSC 회의에 처음엔 재택근무 때문에 안 갔다 그랬는데 네. 국감에 나와서 안 불렀다 나를. 아, 배제했다. 근데 뭐 배제인지는 제가 뭐 그 표현을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몰랐다. 그래서 서훈 안보실장한테 이야기했다. 이런 회의가 있으면 나를 이제 불러야 된다라고 그런 논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 틈을 벌리고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은 성골이고 실세고 당신은 뭐 육두품 아니냐. 그러니까 남편 건 나왔을 때도 보호해주지 않고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매몰차게 대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경화 장관에 대한 야당의 화살은 좀 누그러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강경화 장관과의 갈등이 보도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있는 김현종 네. 차장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로까지 세세하게 정보가 나왔었냐면은 영어로 두 분이 싸웠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그분이 보니 영어에 정통한 그렇죠. 네로라는 인물이잖아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저도 유학 갔다 왔으면 영어로 한국인끼리 싸우는 광경은 저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갈등이 심상치 않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보면 NSC라는 것은 결국엔 안보실이나 아니면 청와대가 주축이 돼서 보통 주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갈등이 있는 건 아니냐. 또 그래가지고 혹자는 얘기하는 것이 이 처음에 민주당이 공격한 다음에 여러 언론에서 장관 두세 명 정도의 소폭 개각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박영선 장관도 뭐 서울시의회장 출마 관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랬고, 김현미 장관도 이제 좀 교체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와 더불어서 강경화 장관의 이름이 나온 것이 우연이겠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강경화 장관이 솔직히 외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뭐 북핵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 가지고 주도권을 발휘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정책 실패나 아니면 장관으로서의 업무 실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질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이 부각된 것이 아니냐 정도 하는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근데 이게 그 이일병 교수 건은 제 생각에는 별로 더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여론들이 처음엔 짜증나죠. 네. 뭐 국민들 보고 움직이지 마라 그래놓고 고관 대작의 가족이 뭐 요트 타러 간다. 짜증 나는데 그 이후에 강경화 장관의 대처가 뭐 불법은 아니다. 네. 나는 몰랐다. 이런 게 아니라 송구스럽다. 네. 말렸는데도 이게 말을 안 들었다. 어제가 최정점이었죠. 그렇죠. 말린다고 말릴 남편이 아니 사람이 말려질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다. 저는 되게 잘 말려지는 사람인데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뭐 조금 우파 시민단체죠. 여기서 이제 강경화 장관 고발을 했는데 제가 재밌어가지고 메모를 해왔어요. 네. 남편의 무지한 행위를 방관했다. 네. 남편을 설득 못하는데 협상력 발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서 고발했는데 이거 보면서 저는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죠. 나는 어떤 남편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강경화 장관이 욕먹을 만큼 먹었고 남편이 되게 독특한 사람이구나 정도로 정리가 돼가는 게 아닌가 그럼 싶어요. 두 분이 이런 거예요. 강경화 장관 부군의 남편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이니까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상황이 왔다는 본인이 건데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공적 영역으로 이제 확장시켜 간다면은
강경화 장관이 현 정권에서 두 분 이야기는 실세 부분에서 실세 중에 실세는 아니기 때문에 개각 대상으로도 거론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질문하고 강경화 장관이 뭐 제 말 듣는 말린 더 말려질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에 박장대에서 했다는 거는 이 공감을 표하면서 뭐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된다는 거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동정심도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방역에 있어서 국민정서법이 봉착하는 공간 속에서 이 사안은 특수하게도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요트라는 사치제가 같이 결합돼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방역 수칙이라는 것을 이 강경화 장관 남편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예를 들어 이분은 격리나 이런 거 다 지킨다면은 그래도 만약에 국민정서라는 게 작동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뭐 다른 행위들 예를 들어 필수적인 것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은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밥 세 끼 먹고 그 이외에 나가가지고 그러면 뭐 사람들과 어울린다든지 이런 행동도 그런 방역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냐 아주 많은 논쟁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마 확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